7월 금통위가 이제 드디어 동결했죠? 네. 네. 그 경제 전망은 조금 하향 조정해서 3.8, 물가가 연간 1.9, 그죠? 네네. 하향 조정하고 했는데, 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번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우리 네. 박정현 연구원 사실 채권부터 듣고 싶어요. 저는 요즘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네. 욕 나오면 들어가는 삑하고 들어가는 게 삑. 있잖아. 그거 처리해달라고 그랬죠. 그 욕은 이제 저보다는 우리 윤영권이 찰지게 잘하셔서 저는 좋아요, 욕은 안 하는데 예. 저는 이제 하느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 또 센 거 아닌가? 좀 세네. 이거 네, 지워달라고 좀 세죠. 그랬죠. 예, 좀 세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4월 달에 경기 전망 했던 거 수정하면서 이제 일종의 반성문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반성을 아직 좀 덜 한 것 같고 아직 좀 덜 솔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한국은행을 신뢰하지 못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은 결국은 한국은행 스스로가 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중앙은행의 신뢰는 저는 예측의 정확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는 전망을 보면 민간 연구 기관들보다도 못한 그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성이 떨어지는 전망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계속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전망치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10월에 또 바꾸겠구나.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반성문이지 않았나. 아직 반성 다 하지 못한 반성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성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너무 센 표현인데, 네. 그죠? 3.8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3.8 성장률을 했던 거를 반기별로 보니까 네. 상반기를 3.8, 그다음에 또 하반기도 3.8로 해서 연간 3.8을 받더라고요. 근데 경기 전망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이제 저는 결국 경제 지표는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경기 흐름이 어땠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우리 경기가 상반기에는 2.4, 하반기에는 3.5라고 하는 이른바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보다 높게 나오려면 지난해 높은 이 하반기 성장을 뛰어넘는 그런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로서 밀리는 부분들이 당연할 텐데. 근데 지금 뭐 수출을 본들, 내수 여건을 본들, 설비 투자 여건을 본들 올해 하반기에 이 지난해 높은 기저를 뛰어넘을 만한 캐탈리스트가 있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는 지난해 높은 하반기 기저 효과를 뛰어넘지 못하고 상반기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거로 생각하고요. 네. 상반기 3.8이면 하반기는 그보다 낮은 한 3.6, 뭐 3.5 이 정도.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연간 성장률 한 3.6 정도가 합리적인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저기 상반기에 3.8을 이제 한은이 네. 내놨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이 3.8을 지금 내놓을 정도면 2, 4분기를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얘기하는 걸 텐데. 네. 예. 1, 4분기가 3.9였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2, 4분기 숫자는 뭐 이제 다다음 주에 속보치 발표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YY 성장률 상반기가 3.8, 하반기 3.8이라고 했는데 한국은행 이제 하반기 전망 보면은 전기비 성장률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국은행 숫자를 대충 이게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렇죠.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1, 4분기가 전기비 0.9%였었고 2, 4분기를 전기비 0.7% 정도 든 것 같습니다. 2, 4분기를 예. 세게 봤네. 그러니까 0.7% 정도인데 뭐 일단은 한국은행 그 숫자는 뭐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은행이 GDP를 그러겠죠. 발표를 하니까. 그다음에 3, 4분기를 1.1을 낳고 4, 3분기를 1.0을 낳습니다. 1.1을 1.0을 낳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은 높은 거 아니냐. 뭐 하반기가 전기비 전환 평균 한 1.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한국은행 성장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8%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밑으로 항목을 뜯어가 보면 일단은 소비는 이번에 뭐 세월호 영향이다 해갖고 많이 깎았습니다. 근데 2.3%인가로 깎았는데 사실 저는 소비는 그보다도 좀 애초에 좀 더 낮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까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설비 투자를 5.7%로 4월 전망하고 이번에 똑같이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 5.7%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5%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수출을 한국은행이 4월 달에 6.5%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6.1%로 깠거든요. 근데 작년에 상품 수출이
4%대였습니다. 4%대였는데 올해 그냥 단순하게 대외 경제만 보면 미국이 작년에 뭐 성장률이 한 2% 안 됐었죠. 2% 정도였었는데 올해 미국 성장률 여전히 2%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성장률 작년이나 올해랑 비슷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본 성장률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유럽 성장률은 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품 수출 증가율이 6%대까지 나오겠느냐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가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조금은 더 낮아질 개연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물가 전망이 물가 더 1.9.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를 보면 지금 물가 전망치를 할 때마다 0.2%포인트씩 정확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올해 예측할 때는 연간 물가를 2.5 봤다가 2.3 봤다가 2.1 봤다가 1.9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지금 봐서는 하반기에 물가 평균을 2.3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6월달 물가가 1.7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렇죠. 전월빈 또 마이너스 0.1이었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물가에서 차지하는 그 제일 높은 비중 하면은 석유로 수입이 될 겁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작년보다 한 150원 낮죠, 그죠? 그렇죠. 작년 상반기 말 제 기억에 한 1,160원? 1,150원, 60원. 예. 근데 지금 1,010원대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해보다 현재 수준이 150원 넘게 싸게 지금 뭔가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무지하게 낮아지죠. 그렇죠. 수입 물가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별로 영향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은이 경기 전망을 한 게 아니라 날씨 전망한 것 같아요. 맞짱하자 공부해. 아니 태풍이 오면 이게 맞거든요. 아, 요번에 이제 지금 너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구리 옆부터 샜지. 너구리 샜어요? 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근데 너구리가 오면은 예. 너구리가 가지고 이제 신선식품 가격 급등하면 요 물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은은 경기 전망을 물가 전망을 한 게 아니라 태풍 전망을 하신 게 아닌가. 오늘 세게 나오시네요. 물가 어떻게 보세요? 1.9.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조적으로 뭐 물가가 하반기가 얼마다 이걸 떠나서 한국인의 중기 목표 물가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이제 뭐 상승 요인을 수요 측하고 공급 측에서 살펴보면 일단 수요 측에서는 결국 이제 임금하고 신용 창출의 문제일 건데 우리나라 지금 임금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혀 돈도 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에서 보더라도 방금 이제 환율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결국 IT 기술이 발달하면 기본적으로 공산품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중기 목표 물가를 뭐 3%다 고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두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그 근처에 간 지가 오래돼서 그것도 까먹었어. 예, 근데 그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자매 성장률도 이제 떨어진다라는 걸 인정하는 상황에서 물가에서 중기 목표 물가를 좀 바꾸고 나면 뭐 한국은행의 잣대도 달라지지 않을까. 좀 편해지지. 예, 금리를 보는 잣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데 도대체 하는 집행부는 왜 이렇게 물가를 높게 볼까요? 근데 결국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의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좀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도 겪고 뭐 IT 버블 붕괴 때 금융위기 때도 겪고 하다 보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은 뭐 다른 이유 없이 또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경험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율을 보고 뭐 금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그 암묵적으로는 한국이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다 따져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금리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7월 금통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드디어 만장일치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 발표는 합니다. 발표하는? 예, 그러니까 몇몇 지금 7명의 금통위원 중에 만장일치였는지 아니었는지 몇 명의 그 소수론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의사록은 한참 있다 나오고 나중에 의사록은 헷갈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마 하성근 금통위원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어쨌든 요분이 작년에도 5월달 금리나 앞서서 1월달부터 혼자 소수론을 내면서 결국은 그 금통위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가는 거에 첫 단추를 깨신 분이군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독자적으로 소수론을 냈다는 측면에서 그런 게 좀 의미가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 청문회 한 거 보면은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거든요. 근데 정책 공조를 과연 할 거냐가 관건이었는데
오늘 그 기정한담회 중에 그 총재께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각각의 고유 역할이 있으나 결국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그런 정책을 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즉 어느 정도 정책 공조에 대해서 좀 동조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8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물가 1.9%를 내놨잖아요. 그렇죠. 아주 애매한 숫자야. GDP 3.8도 마음에 안 들고 물가 1.9도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숫자를 내놨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정확한 전망을 내는 건지 네. 아니면 자기들의 스탠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숫자를 만들어서 내놓은 건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 하반기에 물가가 그래도 2.34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나름 그 목표 바운더리 내에 거의 가깝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금리 인하하면 안 되죠. 그럼 양쪽이 엇갈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성장률 3.8이면 금리 인하 왜 해? 애매하죠. 그리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 궤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윤청영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그 분기별 뭐 월간 그 숫자는 제시는 안 하는데 이제 그림 보면 우리가 이제 자로 딱 대보면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올해 물가는 기저효과 때문에 12월이 제일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를 제가 이렇게 대보니까 한 2.9 정도 받더라고요. 2.9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2월에 한 2.9, 2.8 요 정도 봤는데 그러면 이제 목표 범위 하단을 넘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럼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숫자거든요. 그럼 조금씩 올라가는 강도가 높아진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월 달 가면 거의 3% 가까운 물가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무슨 금리 인하야. 그러니까 그렇죠. 수정 전망을 내놓은 숫자와 그 이후에 브리핑에서 한 말이 배치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를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숫자를 깨맞추면 안 되고 숫자를 내놨으면 숫자에 맞게 금리 정책을 가야죠.